본 콘텐츠는 내 사주팔자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과 좋은 운, 조심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풀어주는 콘텐츠입니다. 사주를 모르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이 콘텐츠를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인터넷이나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만세력이라고 검색한 후 마음에 드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두 번째, 내가 실제로 태어난 순간 생년월일시를 입력합니다. 시간을 알면 좋지만 모를 경우에는 모름으로 체크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나온 만세력에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글자의 한자를 확인한 후 더 완벽한 이번 달 운세 활용을 위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번 달 공통 운세 리딩을 보신 다음 타임라인이 표기되어 있으니 내일간에 맞는 한 달 운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도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아도르입니다. 오늘은 내 사주팔자로 보는 12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 일간별로 내 사주에 맞는 한 달 운세를 보기 전에 이번 12월 달 모두에게 해당되는 특징과 운의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달 23년 12월이 왜 중요한지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주 명리학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생년월일시에 맞게 타고난 사주 8가지 글자, 즉 팔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과 장점과 단점, 잠재력, 하면 잘 되는 일들, 그리고 약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빅데이터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게 노력을 들여도 잘 풀리는 시기, 저 사람은 정말 전성기다 하는 것처럼 잘 나가는 시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시기,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통 운이 나쁜 시기다 라고 보는데, 요걸 한번 쉽게 비유를 하면요, MBTI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INFP예요. 그러면은 MBTI에서는 INFP 하고 끝이 나잖아요. 사주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운이 있다고 봅니다. 사주에서는 60가지 동물 유형이라고 얘기해요. 이 60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시간 개념과 되게 맞닿아 있잖아요. 1분, 2분, 3분, 4분, 58분, 59분 다음에 뭐죠? 네, 60분이지만 또 다시 0분이기도 하죠. 즉 여기에 딱 해당하는 게 이번 12월 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23년 12월이 새로운 한 시간을 구성하는 바로 그 0분에 해당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12월은 운의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는 출발 시점이자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 혹은 내가 깊게 관여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다? 월 단위로 봤을 때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번 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됐던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내용까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오늘은 개수일간들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달에 도화지 보내드렸던 내용 좀 많이 체감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져가되 나에게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차단벽을 조금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과 조금 더불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특히 23년에 여러분들에게 좋게 풀릴 수 있는 호재들이 24년에 뭔가 바뀌어 나가면서 더 붉어질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올해 지내면서 좋았던 일들과 비슷한 결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라 볼 수 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내게 나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나의 주도권이나 나의 인기, 나의 영향력 등이 올라가면서 내 이름, 내 명예를 높이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대1의 관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을 거고요. 동시에 그런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직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운이 바뀌어 들어가면서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손에 꼽게 좋은 일간 중 하나는 개수일간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어서 나의 브랜딩 같은 것들, 내가 하는 일들에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라 볼 수 있고요. 개수일간 분들이 오프라인에도 강하지만 온라인에도 강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나의 전문성으로 브랜딩하는 채널들 많죠. 이런 식으로 조금 SNS에 친화적인 분들 혹은 언젠가는 인스타그램에 셀프 브랜딩 해야지 했던 분들에게는 골든타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시는 분들, 바쁘게 달려가실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능력, 활용, 쓰임을 내가 자발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시기에는 뭔가를 기록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일들에 굉장히 능하게 됩니다. 몇 달 뒤에 내가 어떠한 성적표를 받거나 결과물을 볼 수 있다면 이번 달에 했던 것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좀 쉬라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달은 제가 개수일관 분들이라면 아주 열심히 내 거 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대부분 많이 잡혀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내놓을 만한 브랜딩, 내놓을 만한 나만의 키워드가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브랜딩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얘는 뭐 이런 거 잘하지 하는 그런 핵심적인 하나의 키워드 있죠. 남들이 나를 떠올릴 때 먼저 떠올리는 그 키워드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달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도르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힘든 이유 중 대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셔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혹은 내가 이미 마음은 이만큼 가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와서 자기 만족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좀 서서히 풀려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최대한의 생산성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는 한 달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개수일관 분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23년에 나에게 오는 좋은 운 요거를 잘 끌어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데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나의 매력으로 타인을 사로잡는 일, 가령 연애관계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비즈니스에서 나중에 나랑 같이 합을 맞출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요. 동시에 SNS 등 온라인에서 나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성과를 인정받아야 되는 시기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요. 원래 개수일간이 그런 걸 조금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뒤에서 내가 다 노력하고 남들이 다 가져가거나 실질적인 실무자는 난데 나의 공을 어필하는 게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번 달에는 내가 나 이렇게 뭔가를 했다라는 것도 한번 쫙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어느 정도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매 연말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은 또 자기 성장이 눈에 보이거든요. 다이어리 같은 거 혹시 안 쓰시면은 쓰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내가 했던 일들을 이거 내가 했어요 어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유치하게 하면 사람이 조금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하되 세련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고 뭔가 좀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묵묵히 하던 대로 실력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마지막 팁을 드리면 남이 어떤 걸 하든지 독려하지 마시고요. 내실 있게 조용히 나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의 12월 한 달 동안 꼭 기억하시면 좋은 세 가지 문장. 첫 번째로 나만의 개성과 스타일, 방식이 남들에게 깊이 소구되는 시기다. 따라서 내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한번 객관화해 주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더 개발하는 방향으로 한 달 써주시면 좋다. 두 번째, 11월과 12월 이 두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은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다. 뭔가 환경의 변화가 느껴지거나 생각이 좀 바뀐다 할 때면 그 생각에 조금 더 촉을 기울여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촉이 조금 올라가는 시기, 또한 인간관계에서 주도권 을 내가 가지고 오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에게 내가 먼저 고백을 하거나 혹은 고백을 받거나 등의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고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오히려 인간관계가 정리되면서 그 자리를 귀인이 채워줄 수 있는 확률도 크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매달 여러분들 메일로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서 전달드리는 월간 운세 도화지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특정 개수 일주분들의 12월 운세는 제가 도화론 사이트에서 정리해드렸으니까 이것도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곧 24년 신년 운세로 돌아올 테니까 내게 들어오는 좋은 운을 파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월 개수일간도 화이팅! 두 번째로 임수일간 분들입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임수일간 분들은 다들 무언가 심기일전하면서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내가 24년에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략적으로 미리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그거를 다 고민하고 실천에 돌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게 서서히 드러나면서 24년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가지 일간 중에서 가장 지금 치열하게 나의 24년의 방향성과 진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바로 임수일간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고 때론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좀 쓸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임수일간은 그러한 지혜와 내가 고민하는 시간으로부터 나의 내공이 결정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행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들을 더 개발해야 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드러나지는 않겠지만은 24년 가면은 서서히 드러날 거거든요. 상반기와 하반기 딱 중간 시점인 양력 6월, 7월, 8월 요 3달 동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내가 좋아지고 싶은 만큼 그만한 변화를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근데 때로는 나를 괴롭히면서 하는 고민들이 나중에 내게는 더 큰 걸로 돌아오는 게 많더라고요. 이 사주적으로 봤을 때도 24년이 미리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좀 침체될 수도 있고 활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이 운의 흐름에 맞게 미리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24년은 승승장구할 겁니다. 근데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좌충우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성과라는 것이 25, 26, 27 이 3년 동안 더욱 크게 발현될 수 있거든요.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들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약간 성숙기에 도달한 거 아닐까?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번 달에 열심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10월 달부터 그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능캐잖아요. 뭘 하든지 사람들의 허를 찌르려면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하고 인사이트를 총동원해서 탁 보여줄 때 사람들이 하는 게 분명히 있는 일간이기 때문에 맛있는 두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맷돌을 갈아야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이두박근이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레퍼런스를 타인으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타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내 색깔로 어떻게 잘 치환하고 나의 사업 방식으로 어떻게 잘 변화시켜서 내게 적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 혼자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저랑 일을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일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 그리고 예체능 하시는 분들 등등 다 해서 약점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약점고리를 채울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달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막 돈돈돈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믿으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가는 달이 이번 달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일 얘기만 했죠. 관계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에 나의 주도권이나 발언권이 좀 강해질 수 있어요. 연애하시는 분들 혹은 결혼 관계 있으신 분들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평소에 약간 아쉽다,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혹은 예전에 이미 이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다시 또 빡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고 포인트는 그거예요. 관계의 주도권이 나한테 가져간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때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 시기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또 오해할 수도 있겠죠.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꼭 연애운 이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모두 똑같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 간에서도 그러한 분란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했나요? 그 딸을 아시죠? 여러분도 이번에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얘기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팁 한번 드리면 조금 길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빠르게 성과를 보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가기보다는 길게는 5년, 짧게는 24년 하반기 이때 내가 성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할까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다음 컨텐츠로 어떤 타이틀, 어떤 주제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 컨텐츠는 뭐 하고 순서를 짜고 더 넓게는 브랜딩 어떻게 하지 이런 컨셉에 이런 걸 해볼까? 큰 숲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게 오는 좋은 제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서 새 옷을 입는 시기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내용을 길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12월 달에 임수일간 분들이 딱 기억하면 좋은 3가지 문장. 첫 번째로 이번 한 달은 24년에 첫 단추를 할 수 있는 나의 개인적 프로젝트를 잘 시작하고
도모해서 좋은 성과를 마련하는 발판의 시기다. 당장의 성과는 안 보일 수 있어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달이 이번 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4년은 새로운 방법과 전략으로 새로운 직장과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시기다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번 달만큼은 꼭 성장이 필요한 시기다. 촉이 좋거나 방향성이 잡히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은 타인에게 조금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잘하지? 내가 요걸 좀 가지고 올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을 열심히 흡수하면서 나만의 색깔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요 세 가지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요. 조금 더 자세한 12월 운세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서 메일로 보내드리는 도화지 신청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임수 일주분들의 12월 운세는 제 도화로운 사이트에 풀어놨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24년 신년 운세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2월 임수일 가문들도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금일간 분들입니다. 제가 신금일간 분들은 24년의 전략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상반기에 좋은 성과를 더 가져갈 수 있고 하반기는 상반기에 이뤘던 결과물에 대한 자기 인사이트를 쌓아주는 시기, 객관화하고 복귀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신금일간 분들은 24년은 조금 더 23년보다는 성과를 보는 시기 플러스 생각이 많아지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거나 흡수하거나 시도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 아시면 좋은 거는 금일간 분들은 연말 분위기에 취하면 안 된다. 24년의 좋은 성과를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 볼 수 있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딘가에 몰두되어 있거나 집중해 있거나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주의 운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나의 직업적으로나 혹은 특히 내가 하는 일이 자기개발과 조금 상관이 없고 거리가 멀어서 현타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은 내가 꼭 의지를 가져서 자기개발도 같이 가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기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직장 생활과 나 분리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다라 볼 수 있고요. 보통 자기개발해라 혹은 열심히 살아라 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본업과 관련된 연계할 수 있는 직무적인 역량을 기르거나 섞었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용 유튜버예요. 그러면은 미용실 새롭게 확장할까? 이게 아니라 그럼 난 나중에 미용이랑 같이 섞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친구 보니까 미용이랑 뷰티를 같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데 그럼 내가 뷰티 공부해봐야지. 그리고 나중에 뷰티라는 거는 유튜브도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업마다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는 그렇겠죠. 사주뿐만 아니라 자미두수라든지 혹은 풍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관련 있는 거를 내가 새롭게 뚫어내는 것도 24년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시작하면 좋은 방향성 중에 하나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려지실 거예요. 다시 또 의지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사실 신금일간 분들에게는 1년 동안 정신적으로라든지 체력적으로라든지 하는 게 많고 마음이 바쁘고 그래서 괜히 들뜨기도 하고 그게 마음이 좀 편안치만은 않았던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라든지 그거를 주도적으로 뭔가 잘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 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24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봉합되면서 이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한번 자기 개발을 각자의 직업에 맞게 해봐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제가 가늠해서 해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내용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번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열어서 기대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게 더 노력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진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사주 유튜버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달은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 같은 것들 열심히 뭔가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하는 것들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기를 손에 꼽으면서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운이 들어올 때는 지금 들어와 있는 운을 좀 간과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운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기존에 나에게 있는 운이 나간다라는 거고 운은 치고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치고 나갈 때 좋은 이벤트들 나쁜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금일간에게 23년
계묘라는 글자를 고려해보면은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뭔가 내게 외부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11월과 12월은 제가 건강조심 꼭 하라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과,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나만의 전략과 기술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기, 그리고 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신금일간이 손이 좀 야무지고 일 좀 잘하고 그런 게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루틴하게 하는 작업에 템플릿을 만든다던가 혹은 효율성을 조금 마련해두면 좋다라 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보통 연말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만은 오히려 24년 상반기에 제일 기대되는 일간 중 하나가 신금일간입니다. 미리 24년을 살아가는 느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남녀 모두 인간관계에서 조금 내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귀향성이 있습니다. 이 확률이 좀 높을 때는 상대방과의 연애운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궁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좀 용기를 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금일간 남자분들 부럽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의 12월달 필요한 3가지 문장 정리하면, 첫 번째로 목표한 바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좋은 시기이다. 다시 한번 이 운의 흐름에 맞게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운기의 흐름 자체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내가 살짝 숨가쁘게 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좋은 운이 들어온 만큼 내가 욕구나 나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면은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딥하게 파보는 것도 도움이 되며, 특히 인간관계에서 내가 용기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 맞게 딥하게 써드리는 도화지 월간운세 신청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내 사주에 맞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특정 신금일주 분들의 자세한 12월 운세는 도화로운 사이트에서 풀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은 제가 24년 갑진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신년 운세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해주시면은 또 여러분들께 필요한 운기를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 분들 화이팅! 네 번째로 경금일간 분들입니다. 제가 금일간 분들은 24년에 상반기에 조금 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반기는 상반기의 성과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들을 복귀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23년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있는 것도 24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시험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운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 가지로 인생의 큰 방향성이 결정되는 분들에게는 불리하지 않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로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하냐가 중요할 텐데, 아직 24년 1월 1일은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경금일간 분들은 이번 달이야말로 눈에 불씨를 켜고 달릴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지난 11월 달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초기 좋은 경금일간 분들은 열심히 내년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설정해 주시고 그것들을 빨리 시작해 보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달 12월에 들어온 이 글자가 내년 24년을 의미하는 갑진이라는 글자랑 결이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어떻게든 좋은 성과와 또 좋은 인사이트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조금 빠듯하게 보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빠듯하게 뭔가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경금일간이 내년에 성과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고치면서 나아가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개척하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이나 혹은 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더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keep mind sharp하게 내 방향성과 내가 바라보는 이 관점을 예리하게 가져가야 된다라 볼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조심하면 안 되고요. 조금은 긴장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번 달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곳에서 성과를 내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직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얼른 적응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 볼 수도 있고요. 내년에는 투자든 혹은 인간관계든 혹은 사업이든 약간 과한데 이거 될까 말까 한번 해보자, 리스크를 좀 줘보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은 유의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성과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너무 과하거나 내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막 먹으려고 막 이렇게 입에 넣으면 토하잖아요.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내가 능력을 객관화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하는 걸 추천드리지, 내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살짝은 편법을 쓰거나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금 일간 분들은 그런 거랑 거리가 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경금 일간 분들이 되기 위해서 12월달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내가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르게 살짝 변주를 줘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성분들은 이성관계에서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게 조금 필요하긴 하거든요. 내가 상대방한테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튀어나와. 근데 그게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라면은 말하기 전에 생각해봤을까? 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금 일간 분들에게 필요한 12월달 3가지 문장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얻어가는 것이 그만큼 많은 한 달 플러스 배움이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연이 닿는다면은 적극적으로 내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번 달은 변화나 변주, 기지를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내가 직접 도모할 수 있는 시기다.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의견을 듣고 다르게도 해봐야지, 내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 다른 옷도 한번 입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러나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객관화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해야 되지, 너무 과하게 막 욕심 나가지고 내가 다 할게요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정 경금 일주분들의 자세한 12월 운세,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 조금 더 맞는 12월 운세는 제가 도화지에서 여러분들의 메일로 매달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제가 12월 초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곧 해가 바뀌잖아요. 24년 신년 운세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금일간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토일간 분들입니다. 기토일간 분들 중에서 사주에 노란색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내가 바라는 바, 욕심내는 바 다 가져갈 수 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신을 많이 소비하면서 이뤄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뤄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멘탈을 한 달 동안 잘 챙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힘들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시기를 잘 견뎠을 때 오는 성과라는 게 운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보다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내가 힘든 시기일수록 거기에 비례하게 좋은 성과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 알죠? 메이플 스토리도 주황버섯 잡는 것보다 크림슨 발록 잡는 게 경험치를 더 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 사주팔자에 크림슨 발록이 들어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긴 해요. 잘해주실 거라 믿고요. 제가 기토일간 분들은 늘 안정감이 좋다, 확장보다는 깊게 잘하기 때문에 전문가 혹은 스페셜리스트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달은 그런 기토에게 변화의 바람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좋은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옆에 두는 사람에 대한 변화,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변화, 내가 하는 일에서의 변화, 혹은 내가 전문성에 대해서 아예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달이 단초가 될 수 있는 달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보다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하는 기토일간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생각과 혹은 외부의 제안들이 온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직 제안 같은 것들, 팀 변화 같은 것들, 혹은 직무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 환골탈태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생산성을 좀 놓칠 수 있다. 한 달 동안 약간 붕 뜬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직장이나 진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랑, 결혼, 우정, 돈벌이, 재테크 등등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못했는데 계속 뭔가 고민만 하는 채로 흘러가다 보면은 이번 한 달 그냥 싹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내가 변화하고 시도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그거를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재물, 나의 연애, 나의 재테크, 나의 인간관계, 나의 커리어,
나의 직장 등등 여러분들의 행복의 우선순위에 조금 가다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역들을 노트에 이렇게 뭐 2분할을 하든 3분할을 하든 정리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또 외부에서 너무 정신없이 나를 막 굴기 때문에 약간 속 시끄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가져가려면은 평소에 생각 정리를 잘해줘야 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진로나 직업 외에도 사람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얘랑 사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사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연애운이라 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연애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나랑 궁합 보는 방법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관계가 이 능선을 넘어간다 싶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얘가 내가 알던 친구 맞나? 이런 일들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옆에 두는 사람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워낙 기토일관 분들이 좀 성격이 둥글둥글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는 이래, 너도 이래, 그래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들어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내가 기존에 맺어가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불안정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들어온다 해서 꼭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다. 연애운이 나갈 때 같이 나갈 수도 있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24년은 여러분들이 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토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향상성이에요. 굉장히 일관적인 태도, 한결같은 태도, 그리고 포커페이스도 잘하고 늘 같은 이런 상록수 같은 모습이 기토일간의 매력이자 또한 장점일 수 있는데 24년은 이리저리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바쁠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쓰든 혹은 뭐 플래너를 쓰든 나의 성장 과정, 나의 성장 단계 같은 것들, 그리고 나의 계획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투두리스트에 하나씩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주시면은 이번 달 1년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이루어지진 않는다. 내가 마음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말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뻣뻣한 태도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요물처럼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여주면서 문제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한 이번 달 그리고 24년이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기토일간 분들에게 필요한 3가지 문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휩쓸리지 않도록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런 변화와 변동을 고려할 때는 길게 봐야 한다. 그리고 유연하게 봐야 한다. 늘 어떠한 변화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성과를 먼저 보려 하지 말고 변화 그 자체에 주목해보고 처음부터 큰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티끌모아티산처럼 변화를 인지하고 노력하면서 성과를 가져가는 방향이 좋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기토 일주분들의 자세한 12월 운세 그리고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드리는 월간 운세 레터 도화지 신청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년 운세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도 한번 싹 정리해서 1년 한 해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토일관 분들도 화이팅! 자, 6번째로 무토일간 분들의 12월 운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굉장히 크게 레벨업 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뤄야 하는 문제나 이번 달에 이뤄야 하는 것들이 결코 녹록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내가 조금 더 에너지 소비가 많거나 혹은 정신력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일을 맡거나 혹은 새롭게 그러한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직이든 혹은 인사이동이든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승화시키면서 또 한 번 다시 성장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운세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운이 조금 불친절하게 오거나 거칠게 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것까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운 때는 조금 더 잘 되고 나쁜 운 때는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실속과 대의 명분을 동시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혹은 동시에 뭔가를 했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은데 환경적으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최대한 내가 생산성을 챙길 수 있도록 노트를 쓰시거나 MBTI로 따지면 ESTJ 같은 마인드를 장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주에 노란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과정에서 내가 주변 사람과 좀 다툼이 있거나 분란일 수 있고, 그 이유는 내가 맞아 혹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강한 주관 때문에 상대방한테 조금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너무 힘이 들어가서 너무 내가 뻣뻣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란색이 별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한 개, 두 개 있는데 그것도 일지나 월지가 아닌 맨 왼쪽 혹은 윗줄에만 노란색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는 맞지만 그만큼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게 조금은 벅찰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계 흐름이 이번 달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24년 상반기에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반기에 내가 조금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내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하반기에 성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반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여성분들은 특히 남성관계 때문에 혹은 남녀 모두 직장관계, 가족관계 등등 되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이라는 게 올라가는 시기는 사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무토일간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잃었던 주도권을 찾아온 느낌이라 볼 수 있습니다. 12월 운세긴 하지만 어쩌면 상반기 흐름까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 달. 그래서 나를 괴롭히거나 찌르거나 혹은 힘들게 하는 것 중에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나만이 알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차마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결단할 수 있는 달도 어쩌면 이번 달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내 주변에서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해오는 사람들, 뭔가 이거 해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일단 좋고요. 인간관계적으로 좀 불순물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칼같이 사요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그래 좀 거리두기 할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람도 오래 보시고요. 24년에 여러분들의 목표도 조금 오래 봐주세요. 상반기에 성과를 내는 사주가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무토일간 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더 몰려있다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반기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인 체력을 가져가는 것도 이번 달부터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꾀하는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단기간의 목표를 생각하지 말 것. 무토일간들이 하나 맘먹으면 오랫동안 깊게 유지하는 힘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말로 지구력이 좋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무토의 성공 공식은 내가 단기간에 반짝이고 끝날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끔 대체 불가능한 사람, 존재 혹은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들은 남들이 이미 하는 거나 세상의 성공 공식의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거기에 눈독 들이기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더라도 내가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가야 한다. 당장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24년 하반기부터는 이걸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제가 정리했거든요.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토 일간분들에게 12월달 필요한 3가지 문장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대의명분과 실속 차리기. 이 두 가지에서 조금 고민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최대한 둘 다 가져가는 걸로 노력해보는 게 좋다. 두 번째, 23년이 그리고 지난달이 특히 좀 힘들었다면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해안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특정 무토 일주분들의 자세한 12월 운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드리는 월간 운세 레터 도화지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곧 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24년 1년 운세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토일간분들 화이팅! 7번째로 정화일간 분들입니다. 제가 한동안 정화일간 분들 운세 얘기할 때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23년이 정화일간 분들에게는 조금은 녹록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무게감이 많아서, 혹은 내가 다 책임져야 해서 인간관계나 건강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가 좀 위축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운은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근데 그 마지막 가장 최저점에 있었던 분들이 보통은 병화와 정화일간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이 상승해 나가는 시기인데,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거는 뭐다? 운이 안 좋을 때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정의하지 마세요.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100을 노력하면 50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운이 좋아질 때는 50의 노력만 들어도 100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랜 침묵의 시간을 뚫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운이 올라가는 시기를 잘 쓰는 방법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식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시드머니 모으듯이 여러 가지 능력 자본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를 늘 전문성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꼭 반드시 무슨 전문직을 위한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야에 나만 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저라면은 그럴 수 있겠죠. 사주를 더 뾰족하게 근데 컨텐츠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던가, 혹은 다른 사주팔자 유튜버랑 조금 더 다른 뭔가 차별점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던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들에 비례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돌려받는 시기가 곧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빠른 분들은 이번 달부터 나를 괴롭혔던 고질적인 문제들로부터 조금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내가 이제 그 문제들을 문제로 안 볼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숙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능력치나 노하우가 쌓여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즉 내 그릇이 넓혀질 수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개인의 성장적인 경험이 하나 둘씩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정화일관 분들은 상반기에도 굉장히 뭐랄까요, 내 기세를 가지고 열심히 프로젝트나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겨울과 봄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개발에 열심히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주라는 게 계절학이라기도 하거든요. 계절을 많이 타요. 왜냐하면 절기를 보기 때문에. 절기라는 게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이런 말이잖아요. 정화일관 분들이 굉장히 이런 뭔가 운의 흐름이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가 발달했어요. 사람 심리도 잘 읽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인간관계도 잘 해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유독 힘들어하는 계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월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객관화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좀 내가 어느 정도 규칙화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힘든 시기를 맞을 때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안 흔들리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10월과 11월이 좀 역대급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두 달 여러분 혹시 어떠셨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게 사주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리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언젠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주 강의도 들으실 수 있겠죠. 근데 여건이 안 된다면은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한번 복귀하면서 내가 언제 좀 힘들었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4년이 나가면서 치고 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걸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복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세력, 혹은 새로운 기회 같은 것들을 제안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사주 보실 줄 아는 정화일관 분들이라면은 특히 나에게 화색을 띠고 오는 사람들에게 궁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달은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24년부터는 슬슬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를 위한 방법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은지까지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남녀 모두 인간관계적으로나 혹은 이성관계적으로나 조금 더 편안하게 심리적인 마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거 해야 될 테니까 이거 한번 공부해볼까 하시는 거 있으면은 살짝 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정화일관 분들이 아시면 좋은 세 가지 문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능력 자본을 모으면 좋은 한 달이다 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힘들었던 시기, 마음을 많이 썼던 달이나 시기를 반복되는 점이 있다면 한번 객관화해 볼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 조금 더 단단해질 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3년의 마지막으로 내가 올 수 있는 좋은 기인에 대해서 조금 레이더를 세워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정화 일주 분들의 자세한 12월 운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써드리는 월간 운세 도화지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신년 운세 콘텐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들 사주에 꼭 필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 화이팅! 자, 여덟 번째로 병화일관 분들입니다. 화일관 분들은 지난 2, 3년간이 굉장히 운의 저점에 있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취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사실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운이 다시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것도 병화일관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저는 24년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쭉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23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직업 혹은
진로에 대해서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금 내가 사회에서 활발하게 나의 능력과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이 시점에 내가 뭐 해야겠다, 뭐 배워야겠다,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결심이 든다면은 그거를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병화일관분들은 내년 1년번부터는 또 좋은 성과와 막혔던 문제들이 하나씩 뭔가 풀려나가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금 내가 사회에서 더 열심히 나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대체 불가능함 그리고 나만의 전문성과 무기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찾으려면은 그리고 회사가 나를 찾으려면은 나만의 전문성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칼 갈듯이 준비해달라는 말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이해도 해주시면 좋아요. 나만의 뭔가 무기가 뭐지? 나만의 특징이 뭘까? 혹은 남들이 내가 잘하는 걸 이미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다시 거리를 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특히 건강 조심하고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달부터는 여러분들께 한동안 또 공부해 자기계 말해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운이 분명히 또 좋아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짚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통은 여러분 내년이니까 우리 미리 1년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하실 분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병화일관만큼은 특히 도화지 신청하신 분들은 보였을 텐데 3년, 4년 정도의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내년에 계획도 세우고 한 27년, 28년 인생 계획을 한번 단계별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상승할 때 내가 그 시기를 미리 알고 그 단계를 내가 정리해 두면은 또 거기에 흘러맞게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룰 수 있는 목표에 조금 더 욕심을 못 해가지고 24년 목표, 25년 목표, 26년, 27년 각각 목표를 설정하시고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빌드업한 느낌으로 알죠. 뭐 예를 들면 저라면 24년에는 구독자 1만 명에 인스타그램 몇 명, 도화지 구독자 몇만 명 모으고 뭐 하기 이런 식으로 뿌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같이 늘려나가면서 관련된 점층법 느낌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3, 4년 안에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타임라인을 잡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 식장을 잡아두라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운세는 귀신 신앙 까는 소리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계별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운기니까 욕심쟁이처럼 그냥 뭉개놓고 나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녀 모두 지인이나 주변 관계에서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은근한 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늘 귀인 말씀드릴 때 나와 상대방의 궁합 꼭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2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장 여러분들께 꼭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앞으로 상승을 위한 준비이며 자기 개발과 열심히 나의 전문성과 매력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운이 상승할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가 그 시기가 돼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남들이 나를 찾으려면 내가 남들에게 소구되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걸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지능이다. 특히 병화는 남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에너지와 기질, 인생의 경향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언젠가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단계까지 감안해서 고려해주면 좋다. 몇 말인데 뭘 배워? 할 수 있지만 이번 달은 지난 5년을 마무리하고 내 인생에 새롭게 열리는 챕터를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챕터를 잘 마무리했을 때 딱 그 시점에서 지금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성장해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병화일관 분들에게 12월 달 필요한 3가지 문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본격적으로 나의 문제 그리고 불리했던 여건들이 풀려나가는 시기다. 두 번째, 나만의 소구점, 대체 불가능한 매력, 포인트, 무기 한 가지 무조건 정의하고 가져가기. 세 번째, 시작이 어렵다면 타인과 함께 집단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기. 요 3가지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정 병화 일주분들의 자세한 12월 운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는 월간 운세 레터 도화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 신년 운세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병화일관 분들 화이팅!
9번째로 을목일간 분들입니다. 자, 을목일간 분들 11월 달 잘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11월 달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냥 뭔가 힐링하자. 이렇게 넘기실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11월 달에 들어온을 잘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고 잘 개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주마다 어떤 연도는 상반기에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어떤 연도는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열심히 하고 겨울에 이렇게 성과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운의 흐름을 보면은 봄과 여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을목일간 분들은 상반기가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잘 되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2월에서 4월 좀 스퍼트를 내서 뭔가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4년을 전반전과 후반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전반전의 목표와 후반전의 목표를 두 개를 설정하는 거죠. 전반전에 해당하는 이 상반기에 요거를 하나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기 동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딱 욕심 이만큼만 부리세요. 상반기 하나, 후반기 하나. 왜 그러냐? 일목일간 분들은 24년도 중요한데 사실 25년이 전 조금 더 그 눈에 띄거든요. 일목일간들이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나가는데 시원치 않고 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같은 것들이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어가면서 24년에 좋은 흐름, 25년에 푸앙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년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24년은 약간 도움 닫기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께 그 집단지성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댓글로 을목일간 분들 중에서 저 내년에 뭐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싹 정리해 주시면은 댓글 보고 좋은 방향성이네 할 수 있는 것들도 잘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은 내가 연말에 혹은 내년 상반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정리 같은 걸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강제는 아니지만 쓰면서 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입력하잖아요. 특히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다시 나를 깨우는 시기예요.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내가 좀 뭉개왔던 것들 내가 올해 이거 해야지 했는데 잠시 중단됐던 거나 멈췄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은 게 24년 상반기 그리고 저는 이번 달 다음 달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아직 못 이룬 것들 이미 시작까지 조금은 발을 담궜던 그런 게 있다면은 전 두 달 동안 한번 다시 집중해서 그거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메인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대박 나는 사람들은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에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은 기회들이 막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좋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빡셌던 8, 9, 10, 11 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라는 거예요. 하다가 만 것들, 중단했던 것들 있으면 다시 한번 12월, 1월 강하게 한번 해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나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을목 자체는 타인을 잘 타고 올라가는 일간이에요. 인간관계를 참 잘하는 일간 중 하나인데 이미지나 브랜딩, 사람 느낌,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어필될 수 있을 만한 나이스한 태도와 매너 같은 것들 갖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24, 25년 여러분들께 내가 다시 내가 낸데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닥쳐가지고 내가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부터 이제 운이 좀 올라가는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내 관상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자주 웃고 얼굴에 좀 책임을 지세요. 막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그렇지만 좀 강단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5년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년은 살짝 도움 닫기 식으로 그렇지만 열심히 하셔서 24년부터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판을 깔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4년 봄 4월 5월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막 찾고 막 반응이 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기 개발할 때 4년에서 5년 사이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면 좋아요. 2028년 그리고 9년까지 내가 어떻게 나갈지 그 인생 계획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빌드업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해서 을목일간 분들에게 필요한 12월 달에 3가지 문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부터 내년 2월 그리고 24년 4월까지는 전투적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 내가 잠시 뭉개뒀던 일들, 중단됐던 일들을 다시 여력이 된다
된다면 끄집어내서 그거를 심화해서 한번 도전해봐라. 세 번째, 24년은 도움닫기다. 그렇지만 욕심을 내서 내가 24년부터 나의 쓰임을 세상에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 세 가지 꼭 챙겨주시고요. 특정 을목 일주분들의 자세한 12월 운세,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보고 써드리는 12월의 자세한 운세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곧 앞두고 있잖아요. 24년 신년 운세와 좋은 이벤트들, 조심해야 할 것들 콘텐츠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목인간분들 12월 달도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목일간입니다. 제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 말이죠.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4년이 10년에 한 번 오는 나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사주 구성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봐야 좋고 나쁜지를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래오셨던 일주에 맞게 12월 운세와 이 24년의 흐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갑이라는 글자, 요 칸에 있는 거 일간이라고 하는데 그 일간 밑에 일지라고 해요. 그 밑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일단 일주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편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12월 리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2월이 갑자월이죠. 본격적으로 갑진년으로 바뀌는 시기는 2월이지만 어떤 분들은 미리 그 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2월은 갑과 갑이 들어오죠.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나와 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이 좋고 나쁨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될 수 있어요. 근데 갑목일간에게 갑이 들어올 때는 약간은 뭔가 부러지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성장이거나 혹은 내가 얻는 게 있으면 분명히 나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운이 좋다라고 해서 나 다 좋을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내야 할 거는 자기 성장이에요. 24년부터 이 흐름을 받아가지고 25, 26, 27 이때 큰 성과와 또 큰 재물적 성과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도 내년 계획이지만 24, 25, 26, 27 이 4년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제로 제 주변의 간목일간분들은 너무 바빠합니다. 내가 일을 벌리는 것도 있고요. 나에게 들어오는 변화들을 막 느끼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생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인 제안 같은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실 때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면은 살짝 도전해 보는 것은 좋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자일주입니다. 가장 변화를 많이 느끼는 일주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제 주변의 갑자일주 분들도 지금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갑자일주는 보통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재물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방향성이 돈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수의 특징을 알죠, 여러분. 부자도 티를 내지 않는 부자다. 바빠 보여.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고 이 퀀텀 점프하기 위해 이미 시작할 수 있는 게 어쩌면 갑자일 수 있다.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거나 혹은 뭔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나 프로젝트 같은 게 있다면은 그걸로 한번 기점으로 해서 이 4년 잘 연결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해야 하는 방향성을 알고 있다면 실제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부든 밖에서 하는 외부 활동이든 말이다. 그리고 그게 24년 나의 스노우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지금 원래 잘하고 있는 갑자의 경우에는 확장성을 생각해보면 좋다. 단 투자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것이 좋은데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성이라면 온라인 외에 다른 것도 좋다. 24년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총출동시킬 시기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꽁추려 있지 마시고 뭔가 내가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신다면 적극적으로 나를 막 쓰는 거, 직접 움직이고 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갑신일주인데요. 신금이라는 게 살짝 22년과 23년이 고약했죠. 근데 불리했던 분들은 나를 불리하게 했던 운이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좀 숨통이 튀거든요. 그래서 특히 갑신일주 분들은 지난 2년 동안 뭔가 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가 조금 아쉽거나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나의 시기를 맞이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짧게는 보지 마시고 한 3년, 4년 그리고 5년, 6년 뒤에 내가 더 크게 뭔가 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내가 잘 준비하는 단계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새로운 운이 들어왔으니까 올해부터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하는 걸 한번 해주시면 좋고, 필요하신 분들은 힐링하러 가세요. 여러분, 리프레시하고 달리는 것과 뭔가 지친 상태에서 다시 달리는 거는 퀄리티적으로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빡세게 달리려 하지 말고 한동안은 조금
나를 찾는 다시금 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갑오일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3, 4년 이후에 굉장히 그게 바이럴 영향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갑오일주가 원래 성동 자체가 감수성도 풍부하고 표현도 잘하고 나를 되게 잘 드러내면서 또 실질적으로 오화가 도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매력에 있어서 남들보다 우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자본이고 내가 곧 자산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든 혹은 내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이 좋으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시기에 좀 다독하고 나에게 좋은 컨텐츠를 스스로 주입하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 특히 이번 12월이 좀 그렇고요. 이번 12월 달 조금 구설수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데 전반적으로 24년은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어하는 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서 미리 잘 준비하시면은 24년에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갑진일주. 사주 구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내년이 특히 갑진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운의 흐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토는 건강 조심은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약간 법에 저촉되는 일들은 무조건 거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더블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2월은 여러분들이 24년의 변화의 가장 처음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11월부터 있었던 나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시는 게 좋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24년 한 해 동안 이걸 잘 빌드업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흐름대로 아마 갈 거예요. 한 몇 년 동안 오래 일했던 혹은 오래 몸담은 곳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거나 어떤 이벤트로 확 연이 끊기거나 하는 경우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변화의 흐름을 잘 포착하고 잘 잡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진 일주는 1년 한 해 동안 운을 좀 많이 탈 수 있으니까요. 매달마다 운세 컨텐츠 만들어 드리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이 흐름을 잘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갑인 일주입니다. 오랜 수건 사업, 내 인생에서 내가 꼭 이뤄야 하는 것들 혹은 거쳐야 하는 단계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시기 혹은 내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한 데 있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골수적인 플러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성이 있는 게 갑인일주이기 때문에 눈이 앞에 있지만은 양옆에 달려있는 혹은 뒤통수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 라운드로 보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놓치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놓치는 기회는 없는지 그런 것들이 내가 좀 더 둔해질 수 있어요. 내년에 나에 대한 존재감, 나에 대한 성공, 내 인생에 대한 행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시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 흑막을 덜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거, 못 보고 있는 거 없는지 좀 잘 체크해 주시면서 나아가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갑술일주. 내년에는 사업 구성에 따라 가지고 특히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돈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예상치도 못한 횡재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횡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판을 깔면 됩니다. 시스템 만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24년에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좀 크다,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저 1년 동안 굉장히 집중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체질이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그 시작점이 이번 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돈돈돈 하시는 갑술일주분들 더 돈돈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돈만 바라보기보다는 내 사주팔자의 구성에 맞게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비견겁재, 시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 10가지 중에서 내가 뭐가 많은지, 월지라는 칸에 뭐가 있는지, 내 사주에 맞는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 알면 좋겠죠. 제가 직업 영상은 뭐 여기 또 풀어놨고요. 한번 필요하시면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목 일주분들 제가 스페셜하게 6가지 일주 다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은 3가지 문장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10년에 한 번 나에게 오는 시기인 만큼 계획을 세우실 때 24년뿐만 아니라 25, 26, 27, 28, 29 향후 4, 5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다. 두 번째, 지금 바쁘다면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한데 특히 건강 무조건 중요합니다. 특히 감기나 바이러스 같은 거 좀 안 걸릴 수 있도록 마스크 열심히 착용하시고요. 세 번째, 22, 23년이 힘들었던 간목 일간분들은 좀 툴툴 털어내고 새로운 운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24년 신년 운세 스포일러는 제 도와론 사이트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드리는 도화지도 신청해 주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를 보는 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운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활용하라는지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못지않게 큽니다. 운을 알아야 잘 되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 일주분들 화이팅! 자, 이렇게 오늘 12월 운세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영상 거의 2시간 넘게 촬영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영상을 못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24년은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기획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컨텐츠 여러분들 많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공유해 주시고 또한테 채널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